자, 우리가 진짜 마지막으로 배울 오퍼레이션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트래버싱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트래버싱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링크드 리스트와 스택 큐가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이죠. 그거는 다 선형적인 데이터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즉 예를 들면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뭐 연결이 돼 있다, 그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는 값 전부 다 표시해봐라 라고 하면은 1, 2, 3 다 표시해봐라 라고 하면은 맨 처음 헤드서부터 해서 테일을 히트할 때까지 하나 찾아 나와가지고 1, 2, 3 이렇게 프린트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 순서대로 프린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리 속에 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다양한 값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트리에 다양한 값들이 있는데 이 값을 한번 다 출력해봐라 하면 어떤 순서로 출력을 해야 될까? 3을 먼저 출력을 하는 거 좋겠다. 뭐 인정합니다. 3. 그 다음에 2, 5 이렇게 출력하면 됩니까? 레프트 핸드 사이드부터 그거는 레벨별로 이렇게 레벨별로 3하고 2, 5하고 0, 4, 7하고 1, 6, 9하고 8 이렇게 프린트 뭐 차곡차곡 이렇게 프린트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이상한데 이거 레프트 핸드 사이드 다 하고 그 다음 라이트 핸드 사이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규칙도 있잖아.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지금 루트보다 작은 값이고 라이트 핸드 사이드는 루트보다 큰 값이니까 그럼 규칙에 맞춰서 프린트하면 좋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3 이전에 레프트 핸드 사이드 다 출력하자. 3 여기서는 그럼 또 어떻게 출력을 하지? 또 궁금합니다. 여기는 뭐 3 출력하고 나서 라이트 핸드 사이드 그 다음에 출력을 하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어떻게 또 순서를 잡아서 출력하지? 조금 작은 동일한 문제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다시 문제를 이거 어떻게 풀지를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즉 여기 트리에 있는 값을 다 하나하나 프린트하는 것도 링크드 리스트는 우리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1, 2, 3 헤드서부터 테일까지 하나 출력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트리는 출력하는 방법이 레벨별로도 출력할 수 있고 레프트 핸드 사이드, 라이트 핸드 사이드 뎁스 먼저 이쪽의 레프트 핸드 뎁스 다 풀고 그 다음에 와서 3 출력하고 라이트 핸드 사이드 다 출력하고 그 다음에 끝낸다. 뭐 이런 식의 뎁스 퍼스트 혹은 breadth first 이런 식의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기 때문에 트래버싱 오퍼레이션이 복잡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링크드 리스트보다는 우리가 복잡을 하게 되겠고 멀티플 웨이가 가능하겠습니다. 레프트 핸드 사이드, 라이트 핸드 사이드,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커런트 밸류를 언제 출력을 해야 될까?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고 혹은 레벨별로 출력을 해야 될까? 그런 선택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트래버싱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배울 것은 depth first traverse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depth first traverse는 뭐냐면 left hand side를 먼저 답할까, right hand side를 먼저 답할까 이것을 recursion으로 처리하는 traversing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left hand side와 right hand side의 순서는 명확합니다. left hand side가 더 작은 값이기 때문에 LHS 그 다음 RHS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LHS를 먼저 프린트하고 그 다음 RHS를 프린트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current value, 지금 현재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current value는 어디다가 프린트를 해야 좋을까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value라는 것이 LHS와 RHS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value라는 것이 맨 처음 표시가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가장 작고 그 다음 밸류가 작고 그 다음 라이트 핸드 사이드가 작고 순서에 맞춰서 표현하자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 맨 처음에 넣어주기도 하니까 마지막에 끝날 때 내보내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밸류를 언제 출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 다른 depth first traverse의 방식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프리오더 트래버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즉 트래버싱이 일어나기 이전에 출력한다라고 하는 1안이 되겠습니다. 자, 인오더 트래버스입니다. 인오더 트래버스는 뭐냐? 중간, 가운데, 속에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LHS와 RHS 사이에 프린트하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2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안이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포스트 오더 트래버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스트 오더 트래버스라고 하는 건 LHS, RHS가 되고 나서 포스트 끝나고 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오더 트래버싱이 되고, 그다음 이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프리니까 커런트 찍고 LHS, RHS를 리커시브하게 우리가 트래버스 해보자. 인 오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LHS, 커런트, RHS를 리커시브하게 해보자. 포스트는 LHS, RHS, 커런트를 리커시브하게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프리오더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프리오더를 해보자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여기 3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요. 3은 프리니까 이전에 맨 처음 여기서부터 히트할 거 아닙니까? 커런트 밸류는 3이겠죠. 그래서 프리오더니까 3부터 먼저 찍자라고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레프트 핸드 사이드를 다 처리하고 그 다음 라이트 핸드 사이드로 넘어오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LHS고 이게 RHS겠죠. 그러면 레프트 핸드 사이드 2로 가게 됐습니다. 2로 가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커런트 리커시브하게 한다고 그랬죠. 다시 스몰 스케일의 서브트리를 스몰 스케일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동일한 트래버싱 문제라고 생각하면 2가 바로 또 커런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를 여기다 프린트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HS를 처리해야 되고 RHS는 없으니까 끝. 그럼 LHS를 처리하자라고 하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0이 어떻게 됩니까? 스몰 스케일, 스몰 서브트리에서의 또 가리킨 커런트 밸류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0을 먼저 프린트해야 되겠죠? 0. 그 다음에 LHS는 없다. RHS 합시다. RHS 내려갑니다. 1이라고 하는 게 또 커런트 밸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이렇게 올라가고 RHS 없다. 끝 해서 올라가고 3에 대한 LHS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RHS 서브트리로 또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스몰 스케일의 문제가 되면 5가 또다시 커런트 밸류가 되는 것이죠. 5를 프린트합니다. 그 다음에 LHS와 RHS를 다뤄야 되겠지요. 그럼 LHS로 내려갑니다. 그럼 4, 커런트는 4가 되겠습니다. 4가 나오고 그 다음 더 레프트 핸드 사이드, 라이트 핸드 사이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서 그럼 리커시브하게 리턴하고 그 다음에 LHS 끝났다. 5 나왔다. LHS도 나왔다. 그럼 라이트 핸드 사이드 RHS 나오자 라고 해서 스몰 스케일로 가면은 7이 또 앞에 나오게 됩니다. 7 나오게 되겠고 그다음 레프트 핸드 사이드 하자 6, 라이트 핸드 사이드 하자. 그 다음 커런트 밸류는 9, 그 다음에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8.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게 바로 프리오더 트래버싱이 되겠습니다. 프리오더 트래버싱을 실제 코드로 구현한 모습이 여기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 맨 처음 이 리턴에 대한 리스트를 정의를 하고 맨 먼저 이 현재 커런트 노드의 겟 밸류에서 그걸 먼저 어펜드를 합니다. 그 다음 스몰 스케일의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프리오더 트래버싱을 해서 그것의 리턴 값을 LHS를 다 전부 다 어펜드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RHS에 대해서 이걸 다 찾아가지고 스몰 스케일 문제로 만들어서 동일한 알고리즘 적용해서 나오는 리턴을 트래버싱된 결과를 또 RHS의 결과물로 해서 어펜드하는 것이 바로 프리오더 트래버싱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인오더 트래버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인오더 트래버싱은 레프트 핸드 사이드 다 하고 그 다음 가운데 커런트 밸류하고 라이트 핸드 사이드 하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맨 먼저 3이 되어 있는데 3이라는 것을 출력하기 이전에 레프트 핸드 사이드 다 하고 그 다음 3 하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LHS 다 하고 그 다음 3 하고 그 다음에 RHS 하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LHS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려가서 2를 프린트하고 싶은데 2는 지금 당장 안 하겠다. 이전에 LHS 하고 그 다음 2가 나오고 그 다음 RHS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2의 LHS를 또 봐야겠죠. 2의 LHS는 0이 있습니다. 그럼 0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끝나냐? 아닙니다. 0은 하고 싶은데 그 전에 레프트 핸드 사이드 하고 싶은데 레프트 핸드 사이드 없다. 끝. 그 다음에 0의 라이트 핸드 0 찍고 그 다음 0의 라이트 핸드 사이드를 프린트하자. 0, 그 다음에 1, 라이트 핸드 사이드 됐다. 그 다음에 2의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이제 끝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가 이제 나왔습니다. 2의 라이트 핸드 사이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없는 것이 빈칸이 되겠고 0, 1, 2, 그래서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3의 그 다음에 오른쪽에 3을 찍고 그 다음 인오더니까 3 커런트 밸류 찍고 그 다음 라이트 핸드 사이드를 이걸 다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라는 것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5라는 걸 처리하기 싶은데 그 이전에 프린트해야 될 게 뭐예요? 5의 레프트 핸드 사이드 4가 있죠. 그래서 4가 되고 그 다음에 커런트 밸류 5가 하고 라이트 핸드 사이드를 처리해야 되는데 7을 하고 싶지만 7 하기 이전에 뭘 프린트해야 됩니까? 7의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6을 먼저 프린트해야 되고 그 다음 7의 라이트 핸드 사이드를 프린트해야 됩니다. 7의 라이트 핸드 사이드는 9를 프린트하고 싶지만 먼저 레프트에 있는 것을 프린트하고 커런트 밸류는 9를 프린트하고 라이트 핸드 사이드는 없고 그래서 끝나서 8, 9가 7의 라이트 핸드 사이드로 이렇게 붙고 이렇게 해서 0, 1, 2, 3, 4, 5, 6, 7, 8, 9가 나오겠습니다. 재미있다. 인오더 트래버싱은 뭐랑 동일합니까? 예, 맞습니다. sorting, 즉 정렬되어 있는 결과물과 동일하죠. 0, 1, 2, 3, 4, 5, 6, 7, 8, 9라고 하는 정렬되어 있는 결과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이 인오더 트래버싱이 구현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오더 트래버싱이 다음과 같이 구현되어 있고 예전에는 어펜드하는 타이밍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스몰 스케일 문제로 리커시브하게 콜하는 것은 동일하나 커런트 밸류를 어펜드하는 시점이 예전에서는 맨 처음이었는데 첫 번째였는데 이제는 두 번째 단계로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다 나오고 그 다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포스트 오더 트래버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LHS 다 나오고 RHS 나오고 그 다음에 커런트 밸류를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레프트핸드 3이라고 하는 것을 프린트하고 싶은데 이것은 맨 마지막에 할 것이고 레프트핸드 사이드부터 먼저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내려와서 2 하고 싶지만 안 됩니다. 레프트핸드 사이드 다 해야 돼. 0 하고 싶습니다. 레프트핸드 다 하고 싶은데 LHS 없습니다. RHS도 끝나야지 0 나오는 것이죠. 이제 포스트니까 1 나와야 됩니다. 1이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0을 프린트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건 레프트핸드 사이드 끝났습니다. RHS는 없습니다. 그래서 2도 자연스럽게 나와도 됩니다. 3이라는 거 프린트하고 싶습니다. 레프트핸드 사이드 끝났습니다. 프린트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라이트핸드 사이드가 끝나야 됩니다. 또다시 라이트핸드 사이드로 오게 되겠습니다. 5 하고 싶은데 됩니까? 안 됩니다. 레프트핸드 사이드 끝나야 됩니다. 4, 레프트핸드 사이드 없고 라이트핸드 사이드 없고 4 프린트하자 해서 5의 레프트핸드 사이드까지 끝났습니다. 5의 라이트핸드 사이드, 아직 많네요. 7 하고 싶은데 안 되겠지요. 6 먼저 프린트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핸드 사이드 끝났다고 7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다. 라이트핸드 사이드 해야 됩니다. 라이트핸드 사이드로 갔습니다. 9 프린트하고 싶은데 해도 되나요? 안 되죠. 레프트핸드 사이드가 끝나야 되고 8, 라이트핸드 사이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9가 나와도 되겠고 이제 레프트핸드 사이드 6도 나왔고 8, 9도 라이트핸드 사이드, 그래서 7도 나와도 됩니다. 7도 됐으니까 요 라이트핸드 사이드가 끝났습니다. 5의 라이트핸드 사이드가 끝났으니까 5가 나와야 되고 마지막으로 레프트핸드 사이드 다 나왔고 라이트핸드 사이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3도 마지막으로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1, 0, 2, 4, 6, 8, 9, 7, 5,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라이트핸드 사이드, 포스트 오더 트래버싱이 구현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레프트핸드 사이드가 다 리커시브하게 다 세이브가 되고 그 다음에 라이트핸드 사이드 다 되고 맨 마지막에 커런트 밸류를 어펜드하는 방식으로 트래버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 모두 다 공이 뎁스 퍼스트 트래버싱 되겠습니다. 한쪽으로 완전히 다 파고 나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뎁스 퍼스트 트래버싱이다. 뎁스 퍼스트 트래버싱의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인오더, 프리오더, 포스트오더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브레스 퍼스트 트래버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뎁스 퍼스트 트래버싱과는 다르게 뎁스는 기본적으로 뭘 씁니까? 리컬전을 씁니다. 리컬전 속엔 또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스택 프레임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이번에는 Q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트래버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베이스드 레벨 오더 트래버싱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트리 스트럭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규칙에 따라서 트래버싱을 하냐 하면은 먼저 루트를 인큐합니다. Q 속에 넣는 것이죠. 루트를 인큐를 하고 그 다음에 Q가 empty 할 때까지 이터레이션을 while 루프를 도는 것입니다. 인큐해서 루트가 인큐했으니까 empty는 아닐 테니까 이제 저도 while 루프 하나는 돌겠지요. 그러면 첫 번째 엘리먼트를 Q에서 DQ를 합니다. 루트가 대번이 나오겠지요. 그 다음에 이 출력된 커런트를 프린트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루트, 현재는 루트죠. 루트의 레프트핸드 사이드, 레프트핸드 사이드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 루트, 이 노드를 Q에 인큐합니다.
Q에 넣어준다. 그 다음에 right hand side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것을 또 Q에 인큐한다. 그러면 3 하나 내뱉고 DQ, 3 하나 DQ 하고 2, 5가 인큐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또 while 루프를 돌게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breadth first search인데 이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하면은 바로 레벨 오더 트래버싱을 위하는 것이 되겠다. 레벨별로 이렇게 트래버싱을 할 때 이런 방식을 쓰겠습니다. 리컬시브하게 서브 프로그램으로 뭐 쭉쭉쭉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리컬전을 쓰지 않고 Q를 이용해서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이제 프린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트리를 대상으로 한번 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칙에 맞추어서 루트를 인큐합니다. 루트가 뭐였습니까? 바로 3이 되겠습니다. 3을 인큐하고 그 다음에 while 루프를 돌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로 DQ가 된 엘리먼트는 3 하나밖에 없죠. 맨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을 DQ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mpty일 텐데 그러나 밑에 LHS와 RHS가 있으면 인큐 한다는 요 루틴에 따라 가지고 2와 5가 인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또 루프, while 루프를 돕니다. empty가 아닌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엘리먼트 DQ 합니다. 그러면 2가 여기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2가 나오게 되겠고 5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는 DQ가 해가지고 커런트인 상황인데 2의 left hand side 있습니까? 0 있습니다. 그래서 0을 여기 인큐합니다. right hand side 없습니다. 그래서 끝납니다.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DQ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5였습니다. 5를 하나 DQ하고 0은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5의 left hand side 있습니까? 있습니다. right hand 둘 다 있습니다. 4, 7을 우리가 인큐를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를 DQ합니다. 그게 바로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 7이 밑에 내려오게 되겠고 1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0이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0이 커런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의 left hand side 있습니까? 없습니다. right hand side 있습니까? 있네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을 여기 인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맨 앞에 있는 4를 하나 DQ합니다. 4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4의 left hand side 있습니까? 없습니다. right hand side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add, insert 하는 게 없게 inq 하는 게 없게 되겠죠. 4는 4대로 DQ 되고 위에 있는 7, 1이 내려와서 7, 1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맨 앞에 있는 하나 DQ 합니다. 7이 되겠습니다. 7 DQ하고 7은 여기 있지요. 7의 left hand side, right hand side를 둘 다 inq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은 그대로 내려오게 되겠고 6과 9가 새로 인큐 되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이 또 하나 DQ가 됩니다. 1이 DQ가 되는데 자식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큐된 녀석은 없고 6, 9만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6 하나 DQ가 되고 그 다음에 6은 없어지고 9만 내려오게 되는데 6의 7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큐되는 거 없습니다. 9가 프린트 되겠고 그 다음에 7들은 있습니까? 하나 있네요. left hand side. 그래서 8을 또 인큐를 하게 되겠습니다. 9는 없어지고 그 다음 8을 하나 또 DQ를 합니다. 8에 자식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큐 되는 녀석 없고 그 다음에 while 루프를 돌았을 때 Q는 empty를 히트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루프를 돌지 못하고 while 루프를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규칙에 따라서 커런트가 이렇게 쭉 흘러가온 걸 보면은 3, 2, 5, 0, 4, 7, 1, 6, 9, 8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고 이것은 정확하게 레벨 오더 4, 7, 1, 6, 9, 8 레벨에 따라서 프린트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이렇게 트래버싱 하는 방식을 코드로 구현한 것이 바로 밑에 있는 이런 파이썬 코드가 되겠습니다. 뭐 대번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먼저 Q를 하나 만든다. Q에서 인큐를 한다. 루트를 인큐를 하는 것이 되겠다. 그 다음에 Q가 empty인 상황이냐? 아니다. I면은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온다. 하나를 DQ하고 그 다음에 left hand side가 널이 아니면 inQ하고 right hand side inQ한다. 그래서 이렇게 도는 것이 바로 breadth first traversing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리컬전과는 다르게 Q를 이용해서 트리 구조를 우리가 내비게이트 해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치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에 있어가지고서 예를 들면 여기서 4를 찾는다고 했을 경우에 3, 5, 4만 리트리버를 하면은 0, 2, 7과는 상관없이 찾을 수 있다. 4가 있는지 없는지 찾을 수 있다라는 데서 장점이 있습니다. 즉
안 봐도 되는 부분이 차곡차곡 넣기 때문에 규칙에 따라 넣기 때문에 안 봐도 되는 영역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건 바이너리 서치 트리 맞습니까? 맞습니다. 요것은 어떨까요? 요것은 바이너리 서치 트리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매우 안 좋은 바이너리 서치 트리이겠지요. 0에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없고 라이트 핸드 사이드만 있고 2에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없고 라이트 핸드 사이드만 있고 0, 2, 3, 4, 5, 7이 쭉 라이트 핸드 사이드로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맞습니다. 이게 왜 안 좋은 상황일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찾는다고 했을 때 3, 5, 4, 4를 찾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이트 개수만큼 찾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하이트 개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하이트가 높다. 그러면 이 하이트가 높은, 뎁스가 깊고 하이트가 높은 이런 큰 트리, 이런 일자로 되어 있는 이 트리들은 그렇게 좋지 않은 성능을 내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링크드 리스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레프트 핸드 사이드를 그냥 무시한다고 하면 라이트 핸드 사이드만 있다고 하면 그건 넥스트만 있는 링크드 리스트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퍼포먼스는 이렇게 하이트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가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궁금하실 텐데 또 O라고 하는 알파벳 O의 큰 캐피탈 O가 여기 많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워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worst case와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average case는 분명히 서치 오퍼레이션에 있어서의 뭔가 값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O라고 하는 것을 다음 주에 프리뷰를 미리 드리면 O라고 하는 것은 알고리즘의 성능을 재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성능을 재는 척도가 되겠는데 이 O라고 하는 것이 에버리지 케이스와 월스트 케이스, 에버리지 케이스와 월스트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장점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레프트 핸드 사이드와 라이트 핸드 사이드를 적절히 섞어서 쓰는 그런 트리 구조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O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의 어떤 성능을 어떻게 잴 것이냐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